창립 15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봉사단이 감사 예배와 함께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축하식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이 어려워진 사회, 크리스천 청년들에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교회 분쟁 1순위 요인이 재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회가 분쟁 해결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거리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살린 고교생 3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미국 뉴저지에서 신년 감사예배 및 할애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는 불과 1년 만에 수습이 완료됐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조차 사고 수습에 최소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던 대형 참사가 한국교회 80만 성도들의 손길로 기적을 이룬 건데요. 이 놀라운 기록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한국교회 봉사단도 15주년을 맞아 함께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부터 세월호 참사, 강원도 산불 등 언제나 재난과 참사 현장 극복에 앞장섰던 한국교회 봉사단.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며 29일 감사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섬김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15개 교단 지도자 등 여러 교계 인사들이 서울 명성교회에서 진행된 예배 현장에 모였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한교봉 이사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섬김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자던 한교봉의 창립 슬로건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이념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연합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을 우리가 그걸 섬기면서 저희들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학과 전통이 달라도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 감사 예배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교계 연합기관들의 축사가 전해졌습니다. NCCK 강현웅 회장은 15년간 지구촌의 아픔을 섬기고 나눴다며 한교봉에 감사를 전했고,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 회장은 영상을 통해 앞으로도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부 순서에선 지난해 12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며 축하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교봉 김사만 총재는 모두가 함께 기적을 만들었던 당시 봉사 현장을 회고하며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시대의 어려움 앞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 오셔서 130만 명이 동원됐는데 국가가 다 동원하고 군인들 공무원 다 해도 교회가 85만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완전히 회복된 한국교회의 봉사단은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역할을 이날 예배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영상으로 환영사를 전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국사회 대형 재난을 위해 앞장섰던 한교봉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검은 기름덩어리로 뒤덮였던 가루림만은 이제 다시 감퇴가 자라고 전박이 불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드라마는 환경을 복원한 특별한 역사로 남았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한교봉은 태안 유류 피해 극복에 참여한 1만 교회와 80개 선교단체, 또 23개 대학과 의료기관에 대해 각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결혼이 어려워진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혼을 선언하는 청년층 증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청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3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 기획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도 새해 목표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총 혼인 건수는
19만 2천여 건으로 전년도 대비 9.8% 감소했고 약 10년 전인 2012년 연간 혼인 건수 32만 7천여 건보다 3분의 1가량 대폭 줄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총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결혼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주거 문제와 출산, 불안정한 일자리 등 근본적인 이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크리스천 미혼 남녀의 경우 신앙인 배우자감이란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됩니다. 제가 신앙이 있는데 상대방이 신앙이 없다면 그것도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교회를 가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되게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은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자체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대형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속해 있는 기존 공동체를 떠나는 거니까. 청년들은 신앙이란 선행 조건이 충족되려면 교회 내에서 이성을 만나야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교회가 예배를 위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천 청년들에겐 신앙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들로 크리스천의 결혼을 다룬 영상과 서적들은 끊임없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독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개팅 앱도 유행할 정도입니다.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크리스천 미혼 남녀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넘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더 넓은 교제의 영역에서 배우자를 찾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또 배우자를 찾을 수는 있지만 또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신비감이 떨어지는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또 다른 공동체나 교회들을 통해서 또 이상적인 배우자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의 문턱은 더 높아졌고 일각에선 비혼자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어려워진 세상, 크리스천 청년들이 마주한 결혼의 장벽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쟁 요인은 재정 전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분쟁은 바로 돈과 관련된 재정 전횡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가 102개 교회를 대상으로 159차례 이상 교회 문제 관련 상담을 진행한 결과 핵심 분쟁 유형 1순위는 재정 전횡이었습니다. 분쟁 배경이 뚜렷한 44개 교회를 상담한 결과 기타 분쟁이 뚜렷한 25개 교회 상담 결과 모두 1순위가 재정 전횡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의 재정 전횡과 그리고 당회의 비호가 매우 늘었다는 점이죠. 담임 목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당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회의 노력이 너무나 없고요. 두 번째로는 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 재정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돈을 숭배하는 만몬과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교회가 자본주의랑 아주 친화적으로 지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만몬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정치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만이 교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만몬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명분 삼아 정치적 권력을 활용하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쫓는 건 모두 만몬 숭배의 일환이란 설명입니다. 또 발제를 맡은 김혜령 이화여대 교수는 현 상태에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사회가 보지 못하는 진정한 약자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고아, 가난한 사람, 장애인 그 사람들도 제대로 못 돕고 있고요. 성서에 기록된 약자들은 늘 사회 시스템에 발생한 약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하고 날카로운 관점에서 세상이 넘지 못하는 경계선을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신앙을 회복해 최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교회도 달라질 수 있다는 조언들이 나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의 한 거리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고교생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29일 해당 고교생인 인천 작전여고 2학년 김혜민, 안예빈, 김서윤 3명의 학생에게 선행상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보건의료부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며 사고 당시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즉각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도움으로 60대 남성은 현재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평생 동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학생들은 상을 받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현지 시간 26일 미국 뉴저지 주소원 교회에서 신년 감사예배 및 할례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의회 운영회장 이승현 목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목사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갱생되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오직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는 함께 기도하며 기독교 재부흥을 견인하고자 부흥협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 전역 곳곳에 지회를 세워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현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26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상임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대표회장 이현국 목사는 부산시가 교계와 힘을 합해 아름다운 도시, 천국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기총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강한실 목사는 이어진 취임 순서에서 연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기총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며 함께 동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기총은 부산시 정관계 지도자 및 교계 연합들과 함께 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신호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지역교회와 구청협의회가 지난 26일 중구민과 함께하는 2023 신년 조찬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협의회장 안재평 목사는 설교를 통해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화통일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중구민의 안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특별 기도를 드리고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나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등 교육과 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400여 명으로 약 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모범과 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지하철 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최종 요금 인상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탈북자들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가 제39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매들린 개빈 감독의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의 정치 상황과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 한국의 선교단체가 탈북자 가족을 돕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댄스 영화제는 세계적인 독립영화제로 관객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관객상에는 올해 총 5편의 수상작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낡은 시설과 불합리한 운영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두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생활실이 여전히 침상형이고 면적은 4제곱미터 정도로 주한미군과 비교해 과밀 수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훈련병 생활실은 1인당 수용 면적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입영 시부터 개인별 수통을 지급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4년에 열릴 파리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의 참가 불허를 촉구하는 서한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대국민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 선수들이 다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는 테러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전 세계에 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IOC는 어떤 선수도 그들의 여권 때문에 출전이 금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 자국을 대표하지 않는 중립운동선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니가타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율학습 시간에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자 일본의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은 30일 해당 교사가 편향 지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는 수업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강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사실을 배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버스가 추락하고 배가 전복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소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키스탄 남서부에서는 48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유턴을 하다 길을 이탈해 다리 아래로 떨어졌고 최소 41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파키스탄 북동부의 탄다 호수에서는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약 40명의 학생과 교사 중 최소 10명이 사망했고 현재 구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파키스탄에서는 보수적인 사회 관습 때문에 여성들이 수영을 배우지 못하는 등 익사 사고가 특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30일 오전 7시 49분쯤 중국 신장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대는 진앙은 신장자치구의 사야현이며 진원 깊이는 50km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야현 도심과는 100km 이상, 신장자치구 최대 도시인 우루무치와는 6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반경 100km 이내에 주거 밀집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전했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매섭던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찬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에 머무는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 약간의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는 여전히 많이 건조하니까요. 겨울철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과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11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막상 시행되니 어색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막상 마스크를 벗으려니 불안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밀폐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파가 몰리는 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해 완전한 일상 회복이 앞당겨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